clean 또는 cline인데요. clean 또는 cline은 기울다 또는 구부러지다. bend, slope라고 써놨죠. 기울어진다, 구부러진다 그런 의미의 의미가 clean 또는 cline 나옵니다. 보통 C-L-I-N-E가 되면 cline이라고 발음하고요. cleanation이 되면 clean으로 발음하니까 cline 또는 clean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쉽게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거는 decline이 되겠죠. decline. 자, decline. 이렇게 해서 decline이 됐습니다. D는 말이죠. 보통 down의 뜻이거나 away의 뜻이거나 뭐 제거의 뜻이다 그런 말 했었죠. 네, 따라서 decline은 아래로 기우는 거예요. 아래로. 자, 수출이 막 오르다가 아래로 그래프가 아래로 기우네. 이게 바로 decline이에요. 쇠퇴한다, 기운다, 감소한다. 그래서 그런 뜻이 되겠죠. decline.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명사로는 실제 지면이 이렇게 경사진면도 decline하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incline이 되어 있는데요. incline. 이렇게 되어 있네요. incline. incline 나왔는데요. 이는 뭐니까? 이는 안으로 되죠. 안으로. 안으로 구부러진다. 안으로 기운다. 그런 얘기야. 안으로 뭐가 기우냐? 내적으로 기우는 거죠. 내적으로 기운다. 마음이 안쪽으로 이렇게 싹 구부러지는 거야. 마음이 내부로 기운다. 내적인 어떤 성향을 갖게 한다. 어떤 취향을 갖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 안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의 휘어짐, 이거를 incline이 말한다.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성향을 갖게 하다, 취향을 갖게 하다, 이렇게 하게 하다 의미가 되니까 보통 영어로 쓰일 때는 수동태로 쓰일 것 같죠? 맞습니다. 수동태로 be inclined to에서 어떤 성향을 갖다 이러면서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죠. 내적인 성향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의 명사형 inclination 나왔죠? inclination. 여기에 inclination. 차이점은 이렇게 할 땐 발음이 cline, 이렇게 할 땐 cle가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큰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형이 됐고요. 세 번째는 recline이 됐습니다. recline. recline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ecline. 위는 여러 번 배웠죠? 우리는 back이죠. back. 그럼 말 그대로 뭡니까? 뒤로 기우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로 이렇게 기울어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눕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누울 정도로 구부러지는 거, 이게 recline이고요. 특히 의자 같은 거를 이렇게 뒤로, 안락 의자 같은 거 뒤로 이렇게 쭉 제끼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recline입니다. 그래서 뒤로 기울이다 또는 눕다, 눕히다, 그런 의미에서 recline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기우느냐? 마음 내적으로 어떤 기우는 마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뒤로 기울어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cline이 들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들을 같이 봤습니다. 짧은 small family니까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죠. 지문은 4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 must decline your offer at this time. 이번에 당신의 offer, 제안을 decline의 원래 뜻은 아래로 기운다는 얘기야. 그럼 뭔가 아래로 기운다는 뭡니까? 수용하는 거겠어? 안 수용하는 거겠어? 그렇죠? 따라서 거절한다, 거부한다 의미로 비유적으로 뜻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거절, 거부한다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The more the public is inclined to distrust institutions, the more it will be inclined to demand regulation. 자, be inclined to 뭐죠? incline은 보통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기 때문에 be inclined 이렇게 기억해두는 도움이 되겠죠. 더 비교급이 나와 있으니까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구문이죠. The public, 대중이 제도를 불신하면 불신하는 성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대중은 어떤 성향이 생긴다? Demand regulation. 규제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죠? 공무원을 못 믿겠다. 공무원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라. 이런 식의 어떤 방식들이 동원이 되겠죠.
대통령을 못 믿겠다. 그럼 대통령 탄핵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3번, he thinks, 그는 생각합니다. Music is an inclination innate in all of us. innate라는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죠. 유사어 한번 써볼게요. inborn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럼 뭐 inherited,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natural,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in이라는 것은 아니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천적인 또는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한 그런 뜻이겠죠. 예. 우리 모두에게 내재한 inclination, 성향이다. 음악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내재해 있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은 어떤 획득되는 게 아니라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향이다. 그런 얘기죠. She watched the moon rise.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가 되겠죠. 그녀는 지켜봤는데 달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디로?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Reclining in the comfortable chair. comfortable chair니까 뭡니까? 안락 의자에 등을 탁 기대고서 지켜봤다. 자,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뒤로 기울어지는 거니까 의자가 뒤로 확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막 오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 클린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클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어근을 외우는 게 어려울 때가 있죠. 자, 지금 배울 어근은 굉장히 외우기가 쉬운 어근입니다. 왜냐하면 영어하고 단어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close, clues, clue드가 되는 어근인데요. 제일 시발점이 되는 CLOS가 영어 동사 close하고 같죠. 영어 동사 close가 동사로 닫다라는 뜻이니까 close, shut, 닫다의 의미로 쓰이는 close, clues, clue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근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또 굉장히 활용되는 단어도 꽤 많습니다. 아주 large family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somewhat large 하다고 볼 수 있죠. 꽤 큰 패밀리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접두하고 결합시켰을 때 뜻을 유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별히 잘 기억했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 disclose부터 보겠습니다. disclose. this가 앞에 있고요. close가 이렇게 있는 거죠. disclose. disclose. 영어란 건 뭐 이렇게 끝날 수가 없으니까 이가 이렇게 붙게 된 거죠. 원래 라틴어 때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영어로 와서 이렇게 이로 끝납니다. disclose가 됐는데 this가 뭐냐? this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기억나죠? 반대말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일 때는 특히 반대 행동이다 이런 말 기억나죠? 영어로는 do the opposite라고 하는데요. 뒤에 있는 동작의 반대 동작임을 의미한다. 이게 뭐라고요? 닫다래. 닫는 것은 폐쇄하는 거잖아. 폐쇄하면 안 보이죠. 문을 확 닫아봐. 앞이 안 보이잖아. this는 그거의 반대 동작이야. 쫙 닫던 것을 다시 this에서 쫙 열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공개되죠. 폭로되죠. 노출된다. 느낌 뭐죠? 이게 바로 disclose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reveal 이렇게 외우죠. 폭로하다, 드러내다, 누설하다. 왜 그런 뜻이냐? close의 반대 동작이니까. 닫던 문 연다고 생각해봐. 그럼 쫙 보이죠. 이해하기 쉽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어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의 명사형인데요. discloser가 되겠죠. discloser. U-R-E. U-R-E가 명사형 어미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했었죠. 네, 그렇게. discloser는 disclose의 명사형이겠죠. 그것의 명사 뜻이에요. 폭로, 노출. 되죠? 끝! 아, 쉽다. 그 다음에 enclose가 나옵니다. enclose, enclose. 자, enclose는 이렇게 되겠죠? enclose는 우리가 편지에 동봉할 때 굉장히 많이 쓰죠. 영어에서 보통 이제 대문자로 써서 enclosed is 또는 enclosed are 이럴 땐 단수고 이럴 땐 복수겠죠? 어떤 게 편지에 동봉되어 있어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그러면 enclose는 왜 동봉하다의 의미가 되었을까? 한번 따져볼까? 요 in이라는 것은 in이 변화한 겁니다. 좀 복잡하게 말하면 라틴에서 in이 쓰이던 게 프랑스어로 들어오면서 in으로 바뀐 건데요. 프랑스어를 거쳐서 오면서 en으로 바뀐 거야.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어쨌건 요 in과 요 in은 같은 겁니다. 그럼 enclose의 뜻이 뭐냐? 안에 넣고 닫는다는 거야. 안에 넣고 닫는다.
편지 봉투 안에 넣고 편지 봉투를 닫으면 뭐야? 동봉 아니야. 그러니까 동봉하다지. 원래 뜻은 동봉하다가 아니고요. 원래 처음의 뜻은 둘러싸다요. 둘러싸다. 뭘로 둘러싸냐면 울타리나 철책 따위로 둘러싸는 걸 말합니다. 한번 해볼게. 여기에 양떼가 있어. 양떼 옆을, 양떼를 안에 싹 넣어놓고 양떼 옆을 확 철책을 써서 양떼를 안에 넣고 닫아버렸어. 이게 enclose라고. 그러니까 surround, 둘러싸다가 되겠죠. 이런 개념이 봉투하고 연관되니까 봉투 안에, 여기 봉투지? 봉투 안에 넣고 닫아버렸다. 이런 의미로도 전용되게 된 것이다. 얘기죠. 명사형도 똑같은데요. encloser가 되겠습니다. encloser. 이렇게 돼서 encloser. 그럼 그거의 명사형이겠지? 울타리를 둘러싸는 거, 그렇게 한 울타리 또는 동봉한 행위 이런 걸 enclose라고 하는데요. enclose는 영국의 역사 또는 웨일스의 역사에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국에서 enclose 운동이라는 것은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한 5, 6세기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중세 때부터 19세기까지 계속 일어났습니다. 뭔가 하면 원래 유럽의 중세라는 것은 유럽의 중세는 장원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 매너라고 하는데요. 장원 경제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말이죠. 분명히 영주, 지주가 있긴 하지만 상당한 수의 공유지가 있었어요. 공유지, 커먼. 여기서는 평민이 아니고 공유지. 공유지란 건 뭔가 소유자가 있지만 보통 아무 농민이나 아무 경작자나 예를 들면 자기의 가축을 데려와서 풀을 뜯게 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채소를 재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공유지가 있어. 이것이 바로 중세 경제를 뒷받침해줬어요. 즉 중소경작지라든가 또는 소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방어망, 사회 안전망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 양모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양모 가격이 앙등한 거야. 예. 그러니까 양을 재배하게 되면 굉장히 이문이 많이 낳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따라서 이 공유지도 원래는 주인이 있었겠죠? 이 주인이 와서 언제부터 이 공유지는 너네들이 와서 못 쓴다. 그러면서 철책을 딱딱딱딱딱딱 박은 거야. 그래갖고 요 철책 박은 데다가 양을 딱 집어넣어서 양을 안에 집어넣어서 니들 여기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들어와서 막 매맞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지를 전부 사유화시키는 운동. 이거를 영국 역사에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사회 시간에 배운지 몰라요. 유토피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우리는 유토피아 그러면 요새는 이상향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양모산업 각동으로 인한 이 양모가격 앙등으로 해서 공유지가 전부 없어지고 이 지주들이 전부 여기다 양을 재배하면서 경작지도 사라지고 공동경작지도 사라지니까 소농과 중농들이 전부 몰락하고 전부 농업노동자, 다시 말해서 땅 없는 농민으로 다 전락해버리는 그 비참한 꼴을 보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쓴 글이 원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 없는 농민들이 거린이 되고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또 이렇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전부 도시로 가서 도시에 양모 생산하는 공장으로 가게 되면서 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분명히 공장에서 일하려는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남북전쟁의 기원도 그거죠. 북부에서 산업을 막 발전시키는데 노동자가 부족해. 그러면 저 남부에 거대하게 존재하는 남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해방된 노예들이 어디가 있어? 전부 도시로 가서 공장 노동자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 어떤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점이 됐던 게 남북전쟁이듯이 영국에서는 인클로즈 운동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철책을 쳐서 양을 거기다 놓고 쫓아낸 게 인클로즈구나 하면 안에 넣고 닫아버렸다. 왜 울타리의 뜻이 되는지 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하면 말이죠. 사회 시간 아마 이건 저는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사전 찾아보시거나 백과사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인클로즈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include가 있네요. 약간 생긴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만
생긴 게 다르지만 사실 어근과 접두어적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죠. 안, 닫는다, 닫는다, 닫는다. 원래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라틴어의 모양 그대로가 넘어온 거고요. 이건 라틴어가 프랑스어가 됐다가 영어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같은 겁니다.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안에 넣고 닫았다는 얘기죠. 현대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죠? 포함하다죠.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안에 넣고 닫는 거네. 야, 너 들어와. 야, 너 같이 놀자. 자, 너 우리 같이 놀자고. 포함하는 게 include 아니야. 즉 어떤 그룹 속에, 어떤 단위 속에, 어떤 현장 속에 누군가를 넣고 딱 닫아서 팀을 구성하는 게 include 아니야. 그러니까 어근적으로는 둘 다 안에 넣고 닫는다지만 철책을 해서 안에 넣고 닫느냐, 봉투 안에 넣고 닫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포함시키고 닫느냐, 이런 거의 느낌 차이는 알고 기억해야 되겠죠. include의 파생어가 몇 개 나와 있네요. inclusion이 있겠고요. inclusion. 이렇게 해서 inclusion. 당연히 john이나 show는 명사형어미니까 명사형이 되겠죠. 포함. 그 다음에 inclusive 나와 있죠? including 나왔구나. 자, including. including은 including에서 ing. including은 원래 include의 현재 분사형이지만 현대 영어에선 전치사로 쓰이죠. 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include, inclusion, including. 알겠죠? 동사, 명사, 전치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안에 넣고 닫는다는 여러 가지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는 exclude는 그거의 반대말인 게 너무나 분명하겠죠? exclude. 자, exclude는 똑같은데 x가 붙은 거니까 x 뒤에 clude를 딱 써서 exclude가 된 거죠. 이건 안에 넣고 닫는 거니까 포함이야. 요거는 바깥으로 내쫓고 닫아버렸어. 야, 너 나가 시켜. 그래놓고 탁 닫아버려. 빗장을 걸어버렸어. 그럼 뭡니까? 회를 제외하는 거죠. 배제하는 거죠. 쉽죠? 예. include와 exclud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어근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명사형도 똑같이 생겼네요. exclusion. 같이 외우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군요. include, exclude. inclusion, exclusion. 예, 당연히 명사형으로 쓰인 거니까 제외나 배제의 뜻이 되겠고요. exclusing 이런 형용사 전치사 이런 전치사는 없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exclusive가 있죠. exclusive. 자, exclusive라고 하면 형용사가 된 거겠죠. IVE가 형용사형 어미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은 제외하는, 배제하는 그런 뜻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배제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어떤 타인은 배제함으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배타적이라고도 하죠. 배타적. 타인을 배제한다. 그렇게도 부르고요. 그래서 타인을 배제하고 우리만 한다면 우리만 하고 있는 독점적이라는 느낌도 되겠죠. 특히 이런 배타적인 느낌에서 이때는 어떤 부자들이나 어떤 지배계층 등만 이용하고 일반 서민은 배제해버린다는 의미에서 고급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어떤 독점, 독점 사교 클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독점 사교 클럽 그러면 뭔가 어떤 사회 유명 인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클럽 그런 게 있다 그러죠. 저는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보기만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exclusive가 좀 나쁜 의미로 서민 입장에서 나쁜 의미겠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의미겠지만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include와 exclude 다 이해갔죠? 자, 충분히 이해갔고요. 그 다음에 conclude가 되겠네요. conclude.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다 오늘은. 자, conclude 뭡니까? con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배웠는데 함께라고 배웠죠. 여기서는 함께의 뜻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강조라고 하는데요. 현대 영어에서 접두어들이 뜻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뜻이 사라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사라지고 그냥 강조의 의미만 남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함께라고 별로 느낌은 없고요. 그냥 닫았다는 얘기야. 닫았다 앞에 강조가 있으니까 세게 닫은 거야. 꽝꽝꽝. 그치? 문을 꽝 닫고 못을 막 박은 거야. 그럼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겠죠.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도 없고 더 이상 다시 해볼 여지도 없겠죠. 꽝 닫고 못까지 쳐버리면.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라. 완전히 다 뭐라고 하고 판결 내리고 꽝꽝꽝 닫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clude가 되겠고요. 명사형은 conclusion. 똑같이 생겼네요.
conclusion.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onclude가 되는 동사나 close일 때 close는 명사형이 보통 closer가 되고 conclude는 명사형이 conclusio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conclude는 conclusion, close는 closer. 이렇게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은 seclude가 되겠습니다. seclude. 자, seclude가 되는데요. seclude. 자, 뭐 똑같이 생긴 겁니다. seclude. C는 또 나오겠지만 C는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apart. 세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분리의 의미를 갖는 단어 뭐 아는 거 있죠? 그렇죠. separate. separate가 분리하다냐? separate는 se, 분리, part. 부분이 되도록 분리하는 거지. se가 분리의 뜻이에요. 따라서 분리하고 닫아버렸다. 세상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을 탁 만들어서 세상과 나를 분리해놓고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럼 뭡니까? 격리, 은둔이 되겠죠. 격리, 은둔시키다. seclude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동사보다 과거분사로 훨씬 많이 쓰여요. 과거분사는 분사니까 형용사겠죠. 그래서 격리된, 은둔하는 이런 의미로 형용사형 형태로 훨씬 많이 쓰인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secluded places 그러면 뭔가 격리된 장소, 따라서 외딴 장소 이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secluded의 명상 나와 있죠? seclusion. 자, seclusion. 자, seclusion. 당연히 격리, 은둔을 의미하겠죠. 또는 어떤 회사로부터 사람이 은퇴하는 것까지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자, close, seclude, close 쉽게 알 수 있는 어근이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요. 예문 14개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water level fell, 물 수위가 떨어짐에 따라 동시성의 S죠. 동시성. The remains of old boats, 옛날 보트의 remains, remain에 S가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어떤 단어는 가끔 S가 붙었을 때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잔해죠, 잔해. old boat의 잔해들. 예를 들면 civil war, civil의 뜻은 뭡니까? 여기서 domestic의 뜻이죠. domestic. 시민의 뜻이 아니고 국내의란 뜻이죠. 전쟁이란 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는 건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civil war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 전쟁이라고 뭐라고 번역합니까? 내전이라고 번역하죠. 내전이라는 것은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지역 또는 서로 다른 계급 계층이 싸우는 것을 내전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가끔 있죠. 특히 유럽 같은 데서 서로 다른 종족이 존재하는 국가 내에 있어 민족 간의 내전이 요새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21세기의 최근의 성향이죠. 20세기에는 계급 계층 간의 내전이 많았죠. 뭐 스페인 내전 같은 거. 자, 이제 요새는 민족 간의 분쟁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대문자가 돼 있죠. 미국에서는 내전이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내전 남북전쟁을 가리킵니다. 남북전쟁의 포함, 그렇죠. 포가 있는 함, 바지선, 거룻배들 또는 스팀보트, 증기선들이 were disclosed. 자, 물이 쭉 빠지면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배가 어떻게 되겠어? 배가 드러나겠지? 이런 식으로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이게 words in context로 단어 유출하는 방법과 닫은 게 아니고 연 거니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어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어휘를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게 되겠죠. 자, 2번. One of the surest evidences of friendship. 가장 확실한 우정의 증거. 친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친구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확실한 우정의 증거 중에 하나는 대절 보이네요. One individual can display to another. 이렇게 나오네요. 자, 관계를 면서 대절이죠. 요 that은 뭘 가리키냐? 선행사 증거를 가리키고 있고 요 증거를 보여준다. 디스플레이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관계되면서 목적격이죠. 다시 한번. 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 중에 하나. 그 증거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거랍니다. 동명사 보호입니다. Telling him gently of a fault. 자, tell 노란색. Tell A of B. 거기에 부사가 끼어 들어갔네요. Tell A of B. A에게 B에 관해 말하다.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fault,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이게 정말 우정이 성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f any other, 자, any other가 좋으네요. 다른 어떤 것이
can excel it.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요거죠. telling him gently of a fault. 이것을 excel, 능가하는 것이 있다면, 능가한다는 것은 더 훌륭하다는 거겠죠. 친구한테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any other evidence, 다른 우정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동명사보호 또 나왔습니다. 동명사보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listening to such a disclosure, 그러한 disclosure. 그래서 그러한 disclosure라고 해서 disclosure라는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뭐겠어? 바로 요거 딱 연결되잖아. 친구에게 그 절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이게 words in context 어휘 해석법이에요. 네, 그런 폭로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듣고 그런 다음에 그 실수를 amending, 교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 사람에게 잘못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정할 수 있는 관계라면 진정한 친구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자, 그 친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저 어렸을 때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말이죠. 그냥 놀이 친구가 다 친구잖아. 그렇죠?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같이 뭐 싸움을 한다거나 같이 뭐 논다거나 같이 오락을 한다거나 같이 축구하면 다 친구지. 그죠? 근데 나이가 이제 오래돼서 한 2, 30년 이렇게 흘러오고 보면 말이죠. 친구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해서 평생 죽기 전에 친구가 한 3명 정도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요. 1명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2명 있거든요. 2명. 예,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친구에 해당하는 선후배는 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하고 동년배, 나이가 같은 사람으로서는 제가 2명이 있어요. 자, in the letter, 편지에는 말이죠. There was a note of invitation. 예, 편지에 note of invitation, 초대의 노트가 있었다. 그죠? 초대장이 있었던 거죠. Enclosed for her, 그녀에게 동봉된 초대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편지가 있고 거기에 초대장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예. The enclosure gave the inhabitants an opportunity to secure any ship or cattle.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국과 웨일스 지방에 있었던 enclosure 운동을 얘기해주고 있죠. enclosure, 즉 철책을 쫙 둘러친 것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투부 장사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거주민들에게 원래 땅 주인이었겠죠. 어떤 기회를 제공했죠? secure, 확보하다. 뭘 확보하죠? 어떤 양, 어떤 캐틀, 가축, 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공유지를 자신의 사유지로 전유하게 된 영국의 어떤 역사적 과정을 말한다. 기억나죠? 5번. Today, 오늘날 suppliers of roses, 예, 장미 공급업자, 장미를 공급하는 업자들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굴 포함하느냐? Large supermarket chains, 큰 슈퍼마켓 체인스를 포함하고요. 큰 슈퍼마켓 체인스, 이것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말을 들라 그러면 마트야, 마트. 그렇지? 예. 미국에서 슈퍼마켓이란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마트 크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마트들. 마트에서 꼭 파는 거 아시죠? 가보셨죠? 예, 뭐 홈 어쩌고 저쩌고 뭐 홈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월마트는 없어졌구나. 예. 자, 또 뭐 이 어쩌고 이런 거. wholesalers. 뭐죠? 도매상인들. 반대말이 뭐죠? 소매상인들. 리테일러죠. 소매상인, 도매상인. wholesale. 큰 급으로 판다는 거 아니에요. 예, 통째로 판다. 그 사람들은 sell directly at many locations. 많은 지역에서 직접 판다. 또는 direct telephone marketers. 예, 직접 전화 판매자니까 텔레마케터가 되겠죠. 텔레마케터들을 포함한다. 텔레마케터.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슈퍼마켓 체인스, wholesalers, direct telephone marketers. 이 세 가지가 다 장미 공급업자들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장미는 5월에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러죠? 예, 5월에 장미, 카네이션 막 5월 출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죠. 좀 이따가 또 무슨 뭐 어버이날이 끝났고 이제 스승의 날 있나?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중간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잘 모르겠네. 자, 그다음 6번. 어버이날은 압니다. 예, 스승의 날 잘 모르네요. 자, 6번. 예, 별로 뭐 학생들이 뭐 스승의 날이라고 별로 안 챙겨줍니다. 뭐 옛날 제가
젊었을 때는 많이 챙겨주더니 사람이 자꾸 늙으니까 안 챙겨줘요. 치사하게. 그렇죠. 예, 별로 뭐 수석의 날이라고 해서 쓸쓸합니다. 예. 옛날에는 말이죠. 뭐 11월 10일 그러면 빼빼로가 막 산더미가 쌓였어요. 막 침대에서 침대가 아니라 책상에서 막 흘러내렸어. 요새는 한 2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는 게 슬픈 건지 나이가 드는 게 슬픈 건지 아니면 세상이 삭막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His inclusion in the team. 팀에서의 그의 포함. 팀에 그 사람이 포함된 게 give a boost. 자, give a boost 나왔네요. give a boost. boost는 영어로 push의 뜻이죠. 그것은 뭡니까? 팀이죠. 팀에 부스트를 줬다. 팀을 밀어붙여. 팀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준 거니까 활력을 주다 또는 추진력을 주다. 이렇게죠. 활력을 주다, 추진력을 주다. 자, 이런 표현들은 말이죠. 지금 대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지. 만약에 팀을 넣어서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Gave the team a boost.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give 동사는 원래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2개 가질 수 있는 동사죠. 이 팀에게 부스트를 주다. 요때 직접 목적어 부스트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얘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to를 쓰게 돼 있는 거 중학교 때 많이 했죠. 그게 바로 give a boost to야. 명사가 목적어로 올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데 대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더 팀이 it으로 바뀐 상태에서 it을 여기다 써서 give a boost to it 이렇게 한 거야. 아시겠죠? 자, 7번. The different changes. 다른 변화들, 다양한 변화들. 어떤 변화들이냐? 관계되면서 주격이네요. took place. 발생하다죠. 어디서 발생했죠? in spoken Latin. 말로 쓰이고 있던 라틴, 구어체 라틴어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가 지금 라틴어 어근들 계속 보고 있죠. In different parts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 다양한 지역. 로마 제국은 저 서쪽에 갈리아 지방, 프랑스 지방서부터 쫙 오른쪽에 이스탄불, 터키까지 다 포괄했잖아요. 로만 엠파이어,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라틴어의 변화들이 결국 give rise to, 너무너무 중요한 구동사죠. 발생시키다. give rise to, 뭘 발생시켰느냐? modern romance languages, 현대 로만서를 발전시켰는데요. 현대 로만서가 뭐냐? 라틴어에 직접 후해드린 언어들, 로만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오겠죠?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같은 것이 전부 이 라틴어가 발전한 것이다. 영어는 라틴어에서 직접 연영한 것도 있고 프랑스어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영어가 또 라틴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8번. When you photograph people. 자, 동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촬영할 때 remember to, 뭐뭐 할 것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Get closer to them. 가능한 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야 된답니다.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exclude unwanted object. 사물. 여기서는 사물의 의미인데 사진 촬영이니까 피사체. 이렇게 좀 멋있게 번역하면 멋있겠죠? 원치 않는 피사체들을 다 제외하기 위해서. 자, exclude 한다는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사진 찍는 걸로 조금만 생각해 본데 사진 찍을 때 피사체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주변에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아, 없애는 거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앵글을 만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 보고 뭐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한 다음에 찍죠. 예, 그래서 뭐 사진 찍는 사람들 워낙 많기 때문에 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건 아니고 저정간에 전번 뭐 사진은 잘 모릅니다만 그냥 전 똑딱이로 찍습니다. 뭐 괜히 까만색 큰 거 뜯는다고 뭐 잘 찍는 것도 아니고 똑딱이도 잘 찍혀. 그렇죠? 똑딱이가 설정해 둔 거 내가 그걸 혼자 설정 못 해. 그렇게 똑딱이로 찍습니다. Concentrating on economic growth to the exclusion of almost everything else. 주어 굉장히 기네요. Concentrating으로 시작한 주어니까 동명사 주어죠. Concentrate는 자동사니까 반드시 on과 함께 쓰입니다. 뭐뭐에 집중한다. 경제 성장에 집중한답니다. To the exclusion of. 뭘 배제하면서 크게 된 구전치사죠. else는 다른의 뜻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배제하면서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succeed in, 오직 뭐에 성공할 뿐이다? making us more miserable.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에 더 성공할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찬의 이게 비판적 인식이 이렇게 자꾸 담겨 있는데요. 그렇죠? 자, 경제 성장에 참 이 민족이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나머지는 전부 허접이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그러면 말이죠.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을 해봐. 유럽의 스페인에 한번 여행을 가보면 말이죠. 스페인 사람들은 일을 한 10시쯤 시작해요. 12시에 갑자기 12시까지 안 간 놈도 있어요. 11시 반쯤 점심을 먹기 시작해. 한 1시간 반 이랬죠? 점심을 한 2시간 반 먹어.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그 친구들은 뭐 하냐면 시에스타라는 게 있는데요. 낮잠을 자. 자고 일어나면 한 3시 반, 4시 돼.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일하고 집에 가. 다 철시야. 예, 밤에 별로 일하는 그 레스토랑 이것도 많지 않아요. 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경제 성장률 당연히 그렇게 높지 않아도 사람이 꼭 행복하게 사는 게 쭉 일하다가 죽는 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뭐 대충 일하자는 건 아닌데 뭔가 사람의 행복의 어떤 것을 너무 이렇게 금전적인 것에만 자꾸 할 수 있는 이 사회적 풍토 자체가 문제죠.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사기인 경우가 많죠. 경제 성장률 10%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런 수치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통계학이야말로 이 뭐라지만 지배층의 학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10%가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이런 거잖아요. 국민 모두가 10% 잘 살게 된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안 그렇죠? 현대 경제 성장은 10% 성장을 하려면 위층은 한 100% 성장하고 중간은 한 50% 성장하고 맨 밑에 층은 좀 더 하락하죠. 예. 그럴 때 경제 성장이 오잖아요. 그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비정규직도 많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참 현대 사회에 있어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경제 성장만 나라가 살 길이다. 이런 건 좀 위험한 사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번. Our van, 우리의 van. van이라고 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van은 뭐냐?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차 있죠. 예, 그게 van이야. 뭐 스타크래프트, 익스플로러 그런 거 있어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 온 에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김하늘이 타는 차 있죠. 그게 van이야. 이제 우리의 van은 comes with highly trained professionals. 고도로 훈련된 프로페셔널과 함께 갑니다. 참 영어식 표현이죠. 한국말로 직접 번역하면 참 이상하죠. 우리의 van은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와 함께 갑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요? 이거죠. 우리의 밴 안에 이 highly trained professional이 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국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고도로 훈련받는 전문가들이 밴을 타고 갑니다. 이런 얘기죠. equipped with 뭐뭐를 갖추고서 exclusive cleaning solution. 청소업체네요. 우리만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청소 비법과 latest 최신 장비들을 휴대하고서 우리가 갑니다. 뭔가 먼지 이런 걸 쫙 제거해주고 무슨 쓰레기 청소도 다 해주는 청소업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청소업체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많다는 걸 제가 불만 제로라는 어떤 그런 에서 본 적이 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까지가 10번이었고요. 11번. It is safe to 뭐뭐라고 말해도 무난하다. 결론을 내려도 무난한 것이다. 자, it is safe to가 계속 나오네요. 뭐라고 결론 내려도 무난하다. People form their first impressions. 사람들은 형성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인상을. Based on. 자, based on은 동사 base에서 왔는데요. 워낙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전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뭐에 기초하여. 이렇게죠. 과거분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단어로 된 구전치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How you look 명사절. 그죠? on 또 보이죠? 이런 건 이제 병렬관계라 그러죠? based에 같이 걸려요. How you speak. At least and least of all on what you say. 또 on 나왔죠? 또 on이 또 based에 걸리고 다음에 what you say가 딱 돼 있죠. How you look 명사절, how you speak 명사절, what you say 명사절로 전부 전치사 뒤에 탁탁 들어가 있는 명사입니다. least of all 그 중에서 가장 적다는 얘기인데요. 어쨌건 첫인상을 어떻게 형성하냐? 외모로 주로 형성하고 그 다음에는 how you speak 네가 말하는 품새를 보고 결정하고 이게 1등, 요게 2등 가장 적게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내용으로 그 사람의 첫인상이 형성된답니다. 참 씁쓸하죠? 그죠?
아무리 고상하고 멋있는 내용을 얘기해도 이게 첫인상에서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친대. 말하는 품새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외모.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좋은 얘기를 해도 예쁜 사람이 얘기하면 접수가 잘 되고, 좋은 얘기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면 접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참. 자, 그런 얘기고. 현실이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렇죠? 12번. We should carefully think about the reason for someone's behavior. 어떤 사람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랍니다. 영어에서 to 부정사가 중간에 나오면 10중 8구는 하기 위하여인 거 아시죠? 뭐 하기 위해서? Avoid coming to a hasty conclusion. Come to a conclusion. 너무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결론을 내리다. Come to a conclusion. haste는 명사 haste에서 왔겠죠? 네, haste 성급함.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지 자꾸 편견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He secluded himself from. 굉장히 문어체적 표현입니다. 거의 구어체에서는 쓰지를 않죠. 구어체에서 기본적으로 제개대명사를 잘 쓰지 않고요. seclude를 동사로 쓰는 것도 상당히 문어체적 느낌입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읽으세요. 그는 자기를 격리시켰다. 뭐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격리시켰고요. Started spending more and more time in meditation. 명상이죠. 명상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람은 구루가 됐겠네요. 도사가 됐을 것 같아요. 뭐 힌두교 도사 같은 사람이 됐겠죠. He came out of his seclusion. Came out of 뭐뭐에서 튀어나온 거니까 뭐뭐에서 벗어나다죠. 오랫동안의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서 renew, 새롭게 했다. 뭘 새롭게 했죠? Relations with his friends. 친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되었다. 요거하고 요게 정반대 상황이네요. 13번, 14번은 seclude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close란 영어 동사와 똑같이 생긴 어근, close와 그의 변형 형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CID, seed를 할 텐데요. seed는 오늘 할 seed가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할 seed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말이죠. 똑같이 생긴 영어 어근이 사실 라틴어로 볼 때는 다른 단어에서 연유해서 지금 와서는 모양이 같아졌는데 원래 연유한 라틴어 어원은 다른 경우가 있었죠. 이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요. 두 번째 할 seed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듣도록 하고 오늘 할 see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seed는 책에 seed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칠판에는 두 개를 더 썼죠. seed가 라틴어에서는 CAD, CAD, CAS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CAD, CAS 또 그것의 변형인 seed 이게 전부 다 fall, 떨어지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seed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seed만 써놨는데 다시 강의하면서 생각해보니까 CAD, CAS를 같이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seed, CAD, CAS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떨어진다 또는 쓰러진다 이런 의미랍니다. 도대체 떨어진다, 쓰러진다가 실제로 단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구현될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책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excellent가 나왔죠? excellent, excellent. 제가 태어나서 말이죠. excellent를 이렇게 써본 게 처음이니까 상당히 어두네요. 그러니까 excellent를 뭐 이렇게 쓰는 거죠. excellent 이렇게. 그죠? 쓰고 읽고 그럴 때 이걸 내가 끊어서 쓰거나 읽거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어근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바꿨다 꼈다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헷갈립니다. excellent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우연한 사건, 사고를 말하죠. 우연한 사건, 사고. 선생님, 사고인데 떨어지는 거하고는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AC는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아주 지겹게 나오네. AD가 자음동화 현상을 일으킨 거죠. 따라서 to가 되겠고요. seed는 fall이랍니다. ENT는 형용사 또는 명사 영업이라는 거 여러 번 했고요. 따라서 이것의 뜻은 어디에 떨어진 것 그런 뜻이죠. 누구누구에게 떨어진 것. 누구누구에게 떨어졌어.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돌덩이가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돌멩이한테 맞는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야.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게 우리가 꼭 무슨 벼락이 떨어졌다고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어떤 우연한 일,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러죠. 영어나 한국말이나 마찬가지야. 어떤 우리의 가는 인생 행로에 갑자기 뭐가 뚝 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미와 같다는 거야. 따라서 fall to로부터 happen to의 의미가 생긴다는 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accident의 어근적인 의미는 어디 어디에 일어났다, 어디 어디에게 일어난 일 그런 뜻이야. 따라서 우연한 사고라고 된다. 그럼 왜 하필이면 우연한 것이 되느냐? 원래 어근의 뜻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푹 떨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accident는 흔히 그래서 사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AL이 붙었어요. 그럼 accidentally 되는데요. 뜻이 뭐냐? 우연한이라는 뜻이에요. 사고의가 아니고 우연한입니다. 우연한 사고에서 우연한이 나온 거야. 알겠죠? 사실 우연한과 떨어지다를 딱 생각해보면 굉장히 멀죠,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요거로 넘어가는 게 적절한 이해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accident의 유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casual. casual은 다른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casual의 뜻이 우연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casual이 accident가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얘는 seed, 얘는 카스. 어근이 똑같은 단어구나. 알겠죠? 책에 없는 카드, 카스 설명했습니다. 떨어진 일, 떨어지는, 갑자기 날벼락으로 떨어지는 우연한이라는 뜻이지. 알겠죠? 여기서 한 번 더 파생해서 casualty 한번 해볼게요. casualty. 역시 어근 case가 있죠? 요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쓰고 내모치는 거. casualty가 뭐냐? 사상자수입니다. 사상자. 다 연관이 되죠? 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생기잖아. 한국말로 보면 다 달라. 사고, 우연한 사상자. 우연히 사고가 일어나서 사상자가 생겼구나. seed와 case는 같은 어근이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CAD, CAS까지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accident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incident네요. incident가 나왔습니다. incident. 자, incident도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말이죠. 이거는 부수적 사건을 말해요. 부수적이라는 것은 부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주요 사건이 아니라 어떤 큰 사건 속에 붙어 있는 사건, 큰 사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곁달린 사건, 이런 걸 인시던트라고 그래. 왜 그런 의미가 되냐? 여기서 이는 말이죠. 내부란 뜻이 아니고 on이 바뀐 거야. 학생 입장에서는 좀 알긴 어렵네요. 어떤 것 위에 일어나는 거야. 근본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그 위에 부차적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죠? 근본 사건 위에 덧붙여서 일어난 사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적 사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 뒤에 역시 AL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데 그럼 뜻이 뭐가 되겠어? 사건의가 아니고 뭘까요? 그치, 부차적인, 부수적인, 중요하지 않은, 제일 중요성을 띠고 있지 않은 그런 의미로 또는 우발적인 그런 의미로 쓰인다. 알 수 있겠죠? accident, accidental, incident, incident는 요 seed라는 어근이 갖고 있었던 떨어진다라는 우발성 또는 우연성에서 형용사의 뜻이 직접적으로 파생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다 떨어진 일이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 사건, 사고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accident인데요. accident는 accident가 맨 앞에 있습니다. incident도 맨 앞에 있죠. 하지만 형용사가 되면서 accident가 두 번째로 바뀝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accident, incident, accidental, incidental. 알겠죠? 이렇게 해서 accent를 정확히 넣어서 발음하는 연습.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하나 마지막 나와 있네요. coincident가 나왔습니다. coincident. 이렇게 써놓고 빨간색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다. 네.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coincident. coincident는 말이죠. 원래 어근까지 쫙 갈 게 아니고요. 그냥 인시던트를 지금 우리가 배웠죠. 인시던트를 배웠으니까 거기에 코가 붙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원래 그렇게 생긴 거고요. 코는 여러 번 나왔던 투게더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래.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함께 일어난대. 두 가지 사건이 우발적으로 함께 일어나요. 그럼 뭡니까? 우연일치의 동시 발생의 이렇게 되겠죠. 원래 동사가 빠졌네요. 원래 동사는 coincide가 되겠습니다. coincide. 이렇게 side가 되겠죠. coincide 보통 with를 같이 쓰는데 뭐뭐와 동시에 발생하다, 뭐뭐와 함께 우연의 일치가 되다. 인시던트가 원래 필연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발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동시에 발생은 했습니다만 필연성을 갖고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쉽게 얘기하면 오비일학적인 사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발생의 뜻이 필연일치가 아니고 우연의 일치다 이거예요. 명사형은 coincidence인데요. coincidence. 그래서 우연의 일치, 동시 발생 그런 의미가 된다. 실용용어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어머! 우연의 일치네요. What a coincidence. 이렇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용용어에서. 그러니까 어머, 저도 어저께 그 영화관 갔었는데 What a coincidence.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거니까 필연성도 없고요. 그래서 coincidence. 거기 없는 coincide with까지 같이 했습니다. 뭔가 캐드캐스가 좀 부족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cascade 한번 해볼까요? cascade. 그냥 이렇게 흰 거로 쓴 다음에 이거는 빨간색 합시다. 카스 떨어진다가 돼 있죠. cascade는 떨어지는 뭐냐? 폭포를 말해요. 하하. 떨어지는 느낌이 빡빡 오죠? 캐스케이드를 까먹었어. 근데 지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풍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풍경 속에서 뭔가 물이 떨어지는 얘기야. 물 떨어지는 거. 이거 떨어지는 거였지. 기억나죠? 데커던트라는 단어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데카던스, 데카던트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데카당이라 그러죠. 프랑스어는 데카당. 퇴폐적인. 19세기 말에 세기 말에 보여줬던 유럽의 문화적인 어떤 예술적인 사람들의 생활적인 행태를 데카당이라고 불렀죠. 데카당이 뭡니까? 데는 뭐야? 다운이죠. 카드는 뭐야? 폴이야. 풍속이나 어떤 예법이나 그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이 하락, 추락, 일로로 되어 있으니까 퇴폐적인 데커런트. 보시죠. 카드 카스를 좀 더 해봤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deciduous tree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문을 보는데 이거 토플에도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deciduous tree가 나왔어. 이게 무슨 나무일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어근 씨드가 딱 보여. 씨드? 떨어지는 거잖아. 나무가 떨어진다. 나무에서 뭐가 떨어지지? 아하! 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구나. 아하! 떨어질 낙자, 낙엽수입니다. 반대말은 evergreen. evergreen은 상록수고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죠?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를 낙엽수, deciduous tree라고 합니다. seed 보이죠? D는 뭐야? down 또는 away였죠? away는 멀어지는 거니까 off라고까지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off의 느낌이 더 강해요. 나뭇잎이 분리돼서 떨어지는 나무, deciduous tree. 절대 안 까먹겠죠? seed가 폴인 것만 기억하면 예문 속에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책에 엄지갑지 생각나는 것들 몇 개 좀 더 해봤습니다. 알겠죠? 카스, 카드, 시드 전부 다 떨어진다는 뜻인데 이 떨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발생한다는 느낌이 주는 게 더 많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6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예문이 굉장히 수능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참 많은 단어들보다도 진짜 핵심적인 단어를 어근을 통해서 외우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Thousands of people are killed. 수천 명이 죽었어요. Hundreds of thousands injured each day. 수십만 명이 매일매일 부상을 당합니다.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가 떨어지듯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당연히 are가 생략되어 있겠죠. 반복된 건 생략했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miscalculation. 잘못된 계산. 즉 계산 실수죠. 계산 실수 made on the document. 과거 문서로 꾸며줍니다. 그 문서에서 이루어진 계산 실수가 순전히 accidental. 우연한 것이다. 어떤 고의성도 없다. 고의적인은 이렇게 쓰죠. intentional.
농구 해보셨죠? 농구하다가 인텐셔널 파울 하게 되면 슛 주고 또 공격권 뺏기고 그러죠? 예,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예, 안 되죠. 예, 또는 deliberate. 고의적인. 자, is it any wonder? 놀랍지 않아요? 뭐가요? Combination of bad service and unlimited drinking. 주어가 좀 기네요.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Combination of A and B니까 A와 B가 결합됐답니다. A는 서비스가 더럽게 그지 같아. 두 번째, 술을 절제하지 않고 먹었어. 너희들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술을 먹으면 훨씬 취기가 빨리 올라옵니다. 알코올 흡수가 빨라지면서요. 금방 취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비행기에서는 알코올 그 양주 같은 거 먹거나 소주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최소한 포도주 이상은 좀 제공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말이야 병에다 또 담아갖고 먹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죠. result in 뭐로 귀결된다? occasional 이따금씩 air rage incident로 귀결되는 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air는 여기서 aircraft 비행기를 말할 게고요. rage는 분노죠. 분노의 사건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행패, 소동? 예. 이따금씩 비행기에서 소동이 발생하는 건 놀랍지 않은가요? 비행기에서 소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손님 승객이 술을 먹은 것과 스튜어디스나 승무원들의 나쁜 서비스가 결합돼서 우발적으로 격분해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비행기가 잘 가고 있는 사건에 비해서는 이 사건은 우발적이고 부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He accepted all the responsibility. 모든 책임을 수용하였다. Incidental to the position. Incident는 이렇게 to하고 굉장히 친해요. to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붙는다, 딸린다, 붙는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전치사가 들어가는 전치사 중심의 강의를 하나 기획하고 있거든요. 전치사와 동사가 결합됐을 때,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됐을 때, 전치사와 형용사가 결합했을 때 어떤 식의 구호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모아서 한번 강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가능할지 내년에 강의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to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직책, 그 임무와 그 임무의 딸린이죠. 그 임무에 부수된 모든 책임을 수용하였다. The appearance of phenomena. 자, phenomena는 단수가 phenomenon, phenomena가 복수죠. 현상, 현상들. 현상들의 appearance, 외관이죠. such as 예컨대 viruses and spam email. 자, spam이라는 햄은 참 이렇게 영어에 깊숙하게 튠트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예, 스팸이란 그 햄, 스팸이라는 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팔죠. 제일제당에서 기술대회에서 맛이 좀 특이하죠. 스팸이라는 햄이 처음에 나왔을 때 TV 광고를 하든 더럽게 많이 해갖고 이거 틀기만 하면 스팸이 나오는 거야. 틀으면 스팸, 틀면 스팸,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그냥 스팸 광고를 하니까 스팸 광고에 아주 질린 거야. 그래서 뭐가 이렇게 폭탄처럼 홍수처럼 뭘 하는 것을 스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뭐야?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스팸 이메일, 뭐 광고 홍수성 이메일이라 그러나 어쨌건 스팸 이메일과 바이러스와 같은 현상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 등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외모가 아니고요. 등장한 것은 스팸 이메일 메시지스까지 was almost coincident with. 자, be coincident with. 뭐뭐와 일치했다. boom of personal computers. PC죠. PC. PC란 말은 원래 보통 명사가 아니고요. 원래는 고유명사예요. IBM사가 1981년인가요? IBM사가 대형 컴퓨터를 만들다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면서 그거를 IBM사가 이름을 붙일 때 퍼스널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의미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맥킨토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처음에는 고유명사로 이용됐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인 컴퓨터의 표준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보통 명사로까지 발전했어요. 어쨌건 간에 PC의 발전과 우연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PC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이걸 낳아야 될 필연성이 있는 건 아닌데 실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6번. I have been fascinated by. 자, be fascinated by. 뭐뭐에 매혹당하다. 뭐에 매혹당했습니까? The role. 어떤 역할? Coincidence plays in guiding and shaping our lives.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우연의 일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형성하는 데서 하게 되는 역할. 자, 무슨 표현이죠? play role in이란 표현이죠. 어법이 약하신 분들은 왜 play role in, 뭐뭐에서 역할을 하다고 할 때 롤은 왜 저기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롤을 받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얘 아닙니까? 얘?
얘가 롤이라고. 얘가 플레이의 목적어니까 play, roll in이라고 분명히 이 문장 내에서 써 있는 거죠. 우연의 일치가 우리의 삶에서 갖게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나는 큰 매혹감을 가지고 지켜봐 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다음 시간에 또 배울 seed의 같은 모양의 한 seed를 했는데 이 seed는 원래 카스카드에서 온 seed니까 다른 것과 차이가 있다. 요걸 했습니다. 자, 오늘은 떨어지다 했습니다.